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선한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경험의 집합체, 기억들의 모자이크, 타인의 기대와 과거의 실망으로 빚어진 한 사람. 그녀의 이름, 사회적 역할,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들은 마치 정해진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단단히 붙들고 있던 그 정체성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녀가 겪어온 삶의 여정이 남긴 잔여물에 불과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생각에 잠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는 사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강한 척해야 했던 모습. 이 모든 것은 그저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완전히 지쳐버린 채 눈을 떴습니다. 이 각성의 순간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거나 거창한 계시가 내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미세한 피로감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문득 거울을 본 순간 그 안에 비친 지친 눈동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하나의 구조물은 아닐까? 내가 겪었던 고통과 트라우마, 내가 연기해왔던 수많은 역할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된 나머지 그것이 곧 나의 진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기 자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이나 판단의 시선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마치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처럼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항상 모든 걸 망쳐와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생각들은 오래전 끝난 연인관계, 어린 시절 들었던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몸이 그 생각들을 어떻게 충실히 따라가는지 발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서 완전히 외워버린 춤처럼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오고 턱은 자신도 모르게 꽉 깨물려 있었으며 호흡은 얕아졌습니다. 그녀의 감정, 에너지, 자세까지 모든 것이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연습해온 그 정체성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혁명적인 통찰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내가 끝없는 반복을 통해 지금의 내 모습을 연습해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반대로 그 연습을 그만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그녀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뇌가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 부릅니다. 즉,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감정이 뇌의 새로운 길, 즉 신경회로를 만들고 기존의 낡은 길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적 중독, 그리고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버텨내야 했던 습관들을 이제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먼저 반응하던 몸에게 새로운 감정의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혹은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라는 생각이 스칠 때마다 그녀는 잠시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건 그저 내 마음 속에서 재생되는 낡은 노래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그 리듬에 맞춰 춤출 필요가 없어.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여성의 특징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환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 아래에 묻혀있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녀는 차분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여성, 어떤 공간에 들어가도 이축될 필요가 없는 여성, 깊은 공감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강인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여성을 그렸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성이 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닌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말입니다. 아침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미 그 사람이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숨 쉴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처음에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래밍이란 본래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새롭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녀는 불안 대신 평온함 속에서 사는 느낌, 부족함 대신 충만함 속에서 사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녀의 외부 세계도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하면서도 심오하게 모든 것이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선택받고 싶어하는 결핍의 주파수를 세상에 송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과거의 낡은 정체성이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려는 날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녀를 유혹하고 의심이 예전처럼 귓가에 속삭이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곧 힘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그 낡은 프로그램이구나. 그리고 의식적인 호흡 한 번으로 그녀는 다시 새로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자아를 자각하게 되었고 그 자각 속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녀가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여성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 노력이 아닌 깨어있는 현존을 통해 이기심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고통이 프로그래밍한 과거의 모습으로 자동 조종되는 삶을 사는 대신 오늘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가 단지 외부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끊임없이 재활용하고 있던 감정들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슬픔, 똑같은 실망,
그리고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똑같은 분노. 이 감정들은 더 이상 무작위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습관적이며 심지어는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던지지 못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습니다. 나는 혹시 나 자신의 고통에 중독된 것은 아닐까? 물론 의식적으로 고통을 즐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무게가 너무나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심지어 안전하게 느껴질 정도로 익숙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중심으로 일상을 만들고 관계를 맺고 모든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삶이 평화나 기쁨의 기회를 주었을 때조차 그녀 안에 무언가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선택을 하고 했습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익숙한 것을 갈망합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우리를 병들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패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온한 하루를 보내다가도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스트레스받을 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2년 전의 대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심지어 자신이 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누군가와의 비교. 그 생각과 함께 익숙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안함을 느끼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그 느낌을 재현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는 그녀를 괴롭히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그녀의 내면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안에서부터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중독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다시 생생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감정을 확인시켜주는 선택을 반복하는 끝없는 순환고리. 그녀는 의식적으로 고통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뇌와 몸은 고통을 기대하도록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 속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단지 상상 속에서라도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그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 끝없는 반복이 그녀를 화학적으로 생존 모드 속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는 성장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녀는 과거와 맺었던 감정적인 계약을 파기해야만 했습니다.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거나 아프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그 고통을 반복해서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슬픔, 죄책감, 분노와 같이 반복하던 감정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실제였고 그녀의 고통 또한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들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두려움이나 슬픔이라는 익숙한 화학적 상태로 돌아가려 할 때를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혼란, 스트레스, 상심에 대한 감정적 갈망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응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잠시 멈추고 관찰해야 했습니다. 과거가 다시 한번 자신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려 하는 그 순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낡은 감정들은 관심을 달라고 소리쳤고 중력처럼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관찰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그 감정들의 지배력은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게 더 이상 익숙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새롭게 연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감정적 에너지가 있던 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온함을 연습하는 것은 의심스러웠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억지스러웠으며, 기쁨을 연습하는 것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치유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그렇게 그녀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낡은 감정의 순환고리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미래의 자신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슬픔이 살던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녀는 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온전함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두려움을 보호막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녀는 낡은 이야기로 현재를 규정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평화를 느끼고 불안 없이 사랑을 느끼며 통제하려는 마음 없이 온전한 힘을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역사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힘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감정에 다시 빠지지 않으면서 기억할 수 있었고 그 감정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감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정적 해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되고 싶었던 여성이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단단하며 빛나는 그 버전의 자신은 이미 그녀 안에 잠재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현재로 소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변화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감히 던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바로 지금 내 안에서부터 내가 존경하는 그 버전의 내가 되어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상상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발이 땅에 닿기 전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이 되고 싶은 여성을 상상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상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숨을 쉬는지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지 않고 타인의 힘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며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여성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 버전의 자신을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그녀에게 그럴 만한 이유를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이 그 여성이 되는 감정적 현실을 경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자기 신뢰의 따뜻함, 뱃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조용한 자신감의 불꽃,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리허설이었습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그녀의 뇌와 몸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경계가 미래의 현실에 맞춰 조절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체화된 자아로부터 응답했습니다. 기다림이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도 평온함을 연습했고,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에도 사랑을 연습했으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규율을 지키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를 위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내면에서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미래에 자신의 에너지를 맞추는 내면의 조율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현실이 내면에서 창조하는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그 현실에 속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변한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내면의 리허설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외부 세계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갈등 때문이 아니라 명료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돈을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돈은 더 이상 그녀의 내면 환경과 공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자존감을 반영하는 기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할 때까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새로운 에너지 주파수 안에서 존재하도록 감정적으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가 아직 알아채지 못했을 때조차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체화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말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통제할 수 없다고 믿었던 폭풍 같은 자신의 생각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신경계가 모든 상황에서 움츠리고 방어하고 경계하도록 훈련된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것이 강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힘이 아니라 생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존은 살아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반응은 그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과거의 모습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방어적이고 경계하며 빠르게 받아치고 쉽게 마음의 문을 닫는 모습.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채워지지 않은 필요, 말하지 못한 진실, 해결되지 않은 고통으로 인해 뇌와 몸에 각인된 자동화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문은 자각이었습니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공간이 신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선택이 태어났고 그 선택과 함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지시가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짜증을 느끼면서도 우아하게 응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신경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성을 성찰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즉시 말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둔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메아리일까? 그녀를 자극했던 것들이 현재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치유되지 않은 이야기들, 존중받지 못하고 불안했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았던 과거의 순간들이 남긴 그림자였습니다. 그녀가 반응할 때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아직 놓아주지 못한 기억에게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내면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힘은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를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고도 자신의 진실을 지킬 수 있었고 분노 없이 돌아설 수 있었으며 자신을 설명하느라 지칠 때까지 애쓸 필요 없이 오해받는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혼돈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과거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멈추자 한때 그녀를 자극했던 상황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 순간 상호작용을 통해 과거를 연습하는 대신 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화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에너지가 쉽게 약탈당하지 않으며 불편함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미래를 말입니다. 그녀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에 괜찮은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편함을 참고 미소 짓거나 그저 동의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조용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란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으로, 세상에 맞추는 것에서 자신의 내면과 조율하는 것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예라고 답할 때마다 스스로를 배신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보다 평화를, 정직함보다 조화를, 그리고 진정성보다 타인의 인정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평화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에너지, 그리고 그녀를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직관과의 연결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고요하고 미세한 암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크고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속삭이고 마음을 흔들며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여정이 펼쳐지면서 그녀는 진정한 변화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렸거나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성장은 낡은 패턴을 놓아주고 변화의 불편함에 맞서며 반사적인 반응 대신 깨어있는 현존을 선택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녀는 배웠습니다. 그녀는 과거라는 사슬과 감정적 중독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심오한 내면의 자유를 가꾸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어떤 환경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와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우연이나 환경에 의해 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그녀 자신조차 존경할 만한 여성으로 진정성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우아함으로 빛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감의 본질입니다. 매일 현존하고 정직하며 자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자신에게 흔들림 없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과거의 메아리가 아닌 미래를 향한 당신의 의지로 채워지기를.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